우리는 때때로 sometimes 뭐 할 수 있다? 가정할 수 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 나왔죠?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전체가 뭐만큼 좋을 거다. s 이것의 부분들만큼 각각 부분들만큼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각 부분들 여기 뒤에 예시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부품이라 하면 좀 그렇지. 근데 각각 A, B, C, D, E가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면 얘네가 모여 있으면은 전체 하나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너가 in charge of 뭐뭐의 책임이 있는 스타트업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 신생 회사를 네가 차렸어. 그리고 너는 알아. 명사절 접속사 대절 모든 사람인데 어떤 모든 사람이니 네가 합류시킨 보드시킨 그런 모든 사람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 꾸민다 대절 속의 주어 everyone 동사는 is 네가 합류시킨 모든 사람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훌륭한 인재만 데려온 거야. 가주어 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 뭐가 진주어 가정하는 것이 뭘 가정해? 대절 명사절 접속사 그 결과 그 스타트업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역시 다 모아놨으니까. 근데 이게 꼭 필연적으로 사실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니? 바로 구성의 오류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모아놨더니 오류가 발생해. 그것은 allow for 고려하는 것을 실패한다. 고려하지 못한다. 뭐를요? how가 나왔네. 더 way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의문사로 생각해주면 돼요.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서로서로 그것을 구성의 오류는 고려하지 못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의 효율적인 행정 담당자하고 그리고 너의 매우 숙련된 IT 책임자가 서로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니? 자 여기서는 봐. and지만 each 각각 서로로 생각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ssume 뒤에 s가 붙었죠. 뭐라고 생각하니? 대절 또 생략돼 있겠죠. 대절 생략되면서 자 지금 A, B 두 사람이잖아. 그럼 서로 생각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어때? 한 명 남죠. 그래서 the other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책임이 있다? 정보를 수집하고 대조하는 거. 시제품 테스트 결과를 그러니까 내가 네가 담당인데 내가 담당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미룬다고 생각해 봐. 미룬다기보다는 또 어때? 상대방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본인이 맡았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인재들이야. 그러면 너는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 서로 자기가 담당이 아니니까 안 해버린다는 얘기야. 동일하게 어떤 팀인데 요거 동사 아니죠? PP죠. 구성된 팀 훌륭한 인재들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여전히 뭘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냐? 운이 다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야. 근데 훌륭한 아이디어로 또 구성된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중심이 없을 수도 있어. 인재는 좋은데 프로젝트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훌륭한 아이디어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됐는데 프로젝트 좋아. 근데 이번에는 중심이 없어. 리더가 없다고. 그래서 when 다음에 분사구문이죠. 능동 팀을 구성할 때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팀을 구성할 때 항상 자, 명령문 체크해라. 전체적인 관점도 체크해라. 다 모아놨을 때 구성을 했을 때 이게 잘 돌아갈까? 이런 거 뭐뿐만 아니라 개인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개인들 각각 개개인 뿐만 아니라 전체도 좀 고려를 해라. 그러면은 어때요? 결국에 구성의 오류 여기가 핵심 단어로 지목이 될 수 있겠다. 알겠죠? 인간은 엑셀 뛰어납니다. 뭐에 뛰어나니? 시각적인 심상에 뛰어난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상상을 잘한다. 요걸 잘해요. 다른 동물들이 상상을 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선생님 알기에는 동물들도 꿈을 꾼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그런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상상은 인간만 할 수 있지 않나? 우리의 뇌는 진화시켰다. 이 능력을 뭐 하는 능력이야? 만들어내는 능력. 내적인 정신적 그림 아니면 세상에 대한 모델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 상상하는 거죠.
이니치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문이 나오겠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연습해 볼 수 있어. 다가오는 forthcoming하는 그런 행동들을 예행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 뇌는 진화시켰다. 근데 뭐가 없어?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페널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메모도 하고 지금 사냥을 연습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메모드한테 상상 속에서 찔렸다고 해서 내가 뭐 진짜 다치고 그런 건 아니지? 심지어 단서가 있다. 뭐로부터? 뇌 영상 연구로부터 나온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팀. 뭘 보여주는? 대절을 보여줍니다. 너의 뇌가 사용하는데 같은 영역을 사용하더라. 장면을 상상하기 위해서 뭐하고? 네가 실제로 그 장면을 볼 때하고 그때하고 같은 뇌 영역을 사용한다는 거야. 네가 실제로 생생하게 장면을 보는 거 그리고 네가 상상하는 거 거기 뇌가 영역이 같대요. 근데 진화는 자 요거는 수거입니다. see, to, it 대절 그냥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뭐뭐 하도록 조치하다. 그래서 진화는 반드시 뭐 하도록 조치를 해왔냐면은 그러한 내적으로 생성된 표상들 상상한 거죠. 그것이 결코 뭐만큼 진짜일 수가 없어. 실제 것만큼 진짜일 수가 없어. 그렇게 조치를 만들어 왔어 뇌가. 이것은 지혜로운 어떤 자기 절제, 하나의 지혜로운 자기 절제다. 뭐에 있어? 너의 유전자의 파트에 있어서는. 자기 절제라는 표현을 왜 쓴 거니? 상상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진짜로 믿어버리지 않게 절제시킨다는 거야. 만약 너의 내적 모델, 세상에 대한 내적 모델이 완벽한 대체물이 되어버린다면, 자 여기서는 보세요. if가 나왔고 주어가 내적 모델이잖아. 근데 월 썼어요. 그럼 무슨 의미니? 가정법이다. was가 아니라 월이니까. 그렇다면 네가 배고픔을 느끼는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를 썼죠. 너는 단지 상상할 것이야. 네 스스로가 어디에 있다고? 연회에 있다고 상상할 것이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너의 내적 모델, 네 세상에 대한 내적 모델이라는 것은 네가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하는 게 현실의 완벽한 대체물이 되어버리면 네가 배고프면 뭐 하면 돼? 그냥 너는 밥 안 먹고 상상만 하면 돼요. 그럼 너는 동기, 인센티브가 전혀 없게 되지. 실제 음식을 찾아야 될. 그리고 곧 너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유전자가 그걸 바라겠냐? 아니죠. 그러니까 구분해 놓는 거야. 바르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너는 굶주린 식욕의 나를 배불리 먹일 수가 없다. 뭘로? 그냥 진수성찬에 대한 상상만으로는 너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결국 생존을 위해서 상상의 현실성, 그것을 뭐 했다? 제한했다. 그렇게 진화를 했다라는 거지.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어때? 상상만으로 그냥 밥을 안 먹어버리죠. 상상해버리면 되니까. 각각의 객관적인 확률에 대해서, 그게 1%에서 100%까지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주관적인 확률의 가중치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객관적 확률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얼만큼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부여하냐 이거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취급하는가? 1%의 가능성을 단지 1%로 취급하냐?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냐? 다른 어떤 것으로 취급을 하냐? 사건들인데요. 무슨 사건들입니까?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게 뭐야? 낮은 확률의 사건들이죠. 그런 사건들은 정의될 수 있다. 뭐로써? 확률로 정의될 수 있는데 대략 25%까지 확률. 이게 낮은 확률이다. 25% 미만이다. 이하다. 그럼 어때?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일어날 확률이 낮은 확률. 그렇게 정의될 수가 있겠지? 낮은 확률의 사건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 더 크게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그것들이, 그 낮은 확률의 사건들이 진짜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보다.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과대평가된다는 얘기죠. 즉,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야? 객관적인 1%의 가능성, 발생 가능성을 가진
그런 사건이 주관적으로는 보일 수 있어. 뭐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게 5%의 발생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1%인데 좀 더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과대평가합니다. 이런 낮은 확률의 사건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해요. 일반적으로 더비더비예요. 확률이 더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이것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로또 복권을 사는 로또가 아니고요. 그냥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흔히 낙관하는 경우가 있어. 당첨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로또 복권이 840만 분의 1 확률이라고 하대. 1등 당첨되는 게. 근데 사람들이 어때? 1등 로또 복권 사고 나서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 그래서 실제 체감되는 확률은 얼마 정도나 될까? 한 10,000분의 1? 이 정도 확률로 당첨된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하지만 그 하나의 티켓의 가능성. 근데 무슨 티켓이냐면요. 여기 해석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방금 선생님도 하나의 티켓이라고 해석이 돼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동명사예요. 동명사.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동명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겠니?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거야. 해석만 좀 잘합시다.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인기 있는 미국 복권에 당첨되는 것의 가능성. 근데 하나의 티켓이 당첨되는 것의 가능성. 그러면은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것은 비슷하다. 1억 7,500만 분의 1과 비슷하다. 엄청난 이 확률적인 싸움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내가 당첨될 확률이 낙관한다고. 그래서 이 확률이 낮아질수록 우리는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게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장벽, 근데 뭐에 대한 장벽? 트레이드, 무역에 대한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not A but B예요. 그러니까 A 때문이 아니야. 근데 because of죠. 그럼 뒤에는 문장이 아니라 명사만 나오겠지. 시장이나 고객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충분하고 고객도 충분해. 그것 때문에 어떤 무역 장벽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이에요. because. 근데 여기는 because니까 뒤에 문장이 나오겠지. 어떤 주요한 장벽들이 있다. 뭐 하는 것에 장벽이 있냐면 얘는 전치사. 그럼 뒤에 ing가 나와야 동명사가 되겠지.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는 건데 뭘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내놓는 데 장벽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시장도 충분하고 고객도 충분한데 결국 경쟁력이 있냐 없냐 가격이. 그게 문제야. 거래 비용은 상당하다. 기업들에게는 상당하다. 나돈니 나오고 뒤에 버돌서 나와줘야겠지. 여기 나오죠. 스트레이트, 직접적인 교환 비용뿐만 아니라 어떤 비용 또한 그러냐면 바꾸고 지급하고 그리고 헤지펀드 거래를 한다. 단지 뭐 하려고? 상품과 서비스를 지불하려고 막 환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비용들이 또 상당하다고. 직접적인 교환 비용도 그렇지만 뒤에 버돌서 뒤에 나오는 게 이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잖아. 이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래서 공통화폐를 갖는다는 것은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했죠. 의미한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을 의미하는데 그런 거래 비용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되는 거니? disappear. 사라지는 걸 의미해. disappear 자동사죠. 수동 안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아낀 거 그 절반분이 재투자가 될 수 있어. 다시 어디로? 기업의 생산성이라든가 혁신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거야. 쓸데없는 비용을 아껴가지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비용이잖아. 그냥 A에서 B 국가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수수료라든가 환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도 되는 쓸데없는 비용이잖아. 그게 전환된다. 생산적인 비용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더 장기적인 이득과 함께 전체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통합함으로써 통화들, 그러니까 이 화폐들, 그것들의 일부를 통합함으로써
전체 경제는 이익을 받고 그리고 더 많이 성장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것들이 독립체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그러므로 공동통화는요, 제공하는데 강력한 경제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그게 뭐예요?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로부터? 그 토대로부터. 그러면 여기는 뭐 공동화폐 체제가 무조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A, B 국가가 서로 그냥 왔다 갔다 무역만 하는데 뭐 환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대략 한 3%가 항상 빠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없어지면 얘는 그냥 뭐야? 원래 날아가던 돈이었는데 얘가 다시 뭐 재투자되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Next. 자, 이 지문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죠.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몇 분 걸려요? 7분 얼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양의 7분 전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 개념이에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광속으로. 빛인데 어떤 빛이니?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별의 이웃으로부터 온 빛도 4년이 걸립니다. 우리한테 도달하는데, 우리가 별들을 볼 때 우리는 그래서 되돌아보고 있는 거야. 이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물이다. 우리는 볼 수 있어. 우주의 일부분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우주의 일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수년 전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더비더비 더 멀리서 빛을 모으면 모을수록 멀리서 온 빛이죠. from 더 먼 과거, 이 시간상으로 더 먼 과거를 우리는 can look back, 되돌아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로부터 예를 들어서 5억 광년 떨어져 있는 어떤 행성에서 빛이 왔다. 5억 광년 떨어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이 행성, 이 별에 5억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5억 년을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 네가 본다, 가장 밝은 별, 베텔기우스라는 가장 밝은 별을 봐. 근데 그것이 어떤 별이냐면요, 빛나는 별인데 오리온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에요. 그럼 너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600년 이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600광년 떨어져 있나? 이것의 붉은 빛은 시작했다. 지구로 향하는 여정을 중세시대에 시작했다. 600년 전이면 그렇죠? 오리온 벨트에 있는 별들은 훨씬 더 멀리 away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의 빛은 익숙한 건데 인간에게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익숙해. 계속 봐왔지. 근데 그 빛이 이동해 왔어. 적어도 1000년 이상을 우리한테 도달하는데 그렇게 이동했어요. 이것은 의미하죠. 머르미에 대승략되고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우주의 역사를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 더 먼 부분들, 이것의 더 먼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의 그것들이 모습, 그랬던 모습 그대로 수천, 수백, 수백만 혹은 수십억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게 나는 왜 선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우주의 혹은 별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다. 그냥 이런 글이에요. 자, 이 지문을 생각보다 어렵게 느낀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도 진짜 의미하는 걸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워. 자, 먼저 이걸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너네 치킨을 시키려고 하는데 A, B, C, D 치킨이 눈에 들어왔다. 근데 얘네들 그냥 정가에다 팔고 있어요. 치킨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얘는 뭐 주고 얘는 뭐 배민으로 시킨다고 한번 해보세요. 뱀인한테 뭐 받은 건 없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리뷰 이벤트로 뭐 준다 막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가격이 동일하다 생각해봐. 2만원으로 다 동일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치킨을 시켜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겠지. 이 고민이 결국 뭐니? 정신적인 부담이에요.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그리고 결국 2만원도 똑같이 나가는 거지. 근데 D치킨에서 50%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해봐. 그럼 너희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D치킨 시킬 거야. 맞지? 그러면은 얘가 10,000원이 되니까 돈도 할인해주고 정신적인 부담도 어때? 해결해줘. 이 글은 그런 글이에요. 결국 할인 쿠폰이 제공하는 게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이득도 제공한다. 생각할 필요를 없게 만들거든. 이해됐죠? 저명한 영국의 철학자 요 아저씨가 주장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 대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명은 진보한다. 뭐함으로써? 확장함으로써 작업들의 수를, 어떤 작업?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의 수인데 그걸 뭐가 없이, 그 작업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의 수가 늘어나면 문명은 진보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돼. 다 누가 하고 있다는 거야? AI나 기계가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문명은 진보한 거죠. 알겠니?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 진보인데 문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진보. 근데 뭐에 의한 거냐? 할인 쿠폰에 의한 거야. 그런 진보가, 근데 그것이 어때? 허용해주죠. 소비자가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가정하도록, 뭘 가정해? 대절이라고 가정하도록. 어떤 대절? 그들이, 소비자가 받을 거다. 할인된, reduced 된, 할인된 구매 가격을 받을 것이다. 뭐함으로써? 쿠폰을 제시함으로써. 어려운 거 아니야. 쿠폰 주면 할인된 구매 가격을 받을 거다 라고 소비자가 가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할인 쿠폰이죠. 그거에 의해서 이 문명에 제공되는 그 진보, 그걸 살펴보자. 그러니까 그냥 할인 쿠폰의 예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예요. extent, 정도인데 어느 정도니? extent가 나오고 뒤에서 꾸밀 때는 반드시 to which가 나오게 돼 있다. 기억하면 편해요. 우리가 배워왔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워온 정도, 그 가정에 기반해서 그것은 설명이 된다. 경험에서. 뭐의 경험? 한 자동차 타이어 회사, 이 경험에서 설명된다는 게 뭐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였대.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쿠폰은 우린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우편 발송된 쿠폰인데 그게 뭐냐면 인쇄 오류 때문에 아무런 전략, 수령자한테 아무런 전략도 제공하지 않았던 그 우편 발송된 쿠폰들이 만들어냈다. 그냥 뭐만큼 많은 고객 반응이에요. as 오류가 없었던 쿠폰들이 뭐 했어? did, 만들어냈잖아. 대동사죠. 비동사 나오면 안 되겠죠? did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야? 상당한 절약을 제공했던 오류가 없는 쿠폰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반응. 그 똑같은 많은 고객 반응을 만들어냈다고. 잘못 인쇄됐는데 수령자한테 아무런 절약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게 그냥 쿠폰 받자마자 고객들이 어땠다? 와, 좋아, 그냥 이렇게 했다. 명백하지만 교훈적인 포인트는 여기서 이다. 대절이다.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인데 이 할인 쿠폰이 이중 임무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야. 나돈이 튀어나갔으니까 도치돼 있죠. 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이, 이 쿠폰들이 우리한테 돈을 절약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또한 기대하는데 그 쿠폰들이 우리한테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도 절약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뭐예요? 필요되는 PP죠. 생각하는데 필요돼. 뭐에 대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치킨을 뭐 시켜야 돼? 여기 필요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복잡하죠? 막 고민되죠? 이거 심지어 잘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은 막 1시간 걸릴 때도 있어.
근데 쿠폰이 있으면 어때? 그런 거에서 다 해방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필요해. 첫 번째 이점이 필요해. 물론 돈도 전략해야겠지. 금전적인 부담을 다루고 처리하는. 하지만 우리는 필요하다. 두 번째 이점도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무언가를 처리하는 거. 이 사람은 여기다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두뇌 부담이에요. 머리 아픈 정신적 에너지에서 그냥 해방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니? 할인 쿠폰이 여기선 예시로 뭘 든 거냐면은 이 진보한 문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치킨의 예시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냥 돈 전략하는 거는 쿠폰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쉬워. 근데 시간이나 정신적 에너지, 그걸 전략해 주는 거. 아까 타이어에서도 있었잖아. 실제로는 돈을 전략해 주지 않았다니까. 아무런 전략도 제공하지 않았어. 근데 많은 고객들의 반응을 만들어냈잖아. 왜? 그냥 생각하기 싫어. 할인 쿠폰 주니까 거기서 한 거야. 이해됐죠? 자, 보통 혁신적인 이노베이티브한 첨단 기술 제품은 낮은 가격 탄력성을 가지게 됩니다.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이 구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나 구매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가격 탄력성이 높으면 가격을 내렸다? 그러면 구매가 엄청 많아져.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의미한다. 대절. 높은 변동, 가격에 있어서의 높은 변동. 이게 상승이나 하락 둘 다 크게 수요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 이러한 첨단 제품은 대체품이 거의 없어. 그것은 의미한다. 의미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대절을 의미해. 비용인데 다른 제품으로 스위치, 전환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 게다가 초기 단계에서, 이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구매자들은요, 그게 혁신자들이든 혹은 선구자들이든 구매자들은 가격에 덜 민감해. 뭐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성능보다는. 왜냐? 그들은 흔히 딥 포켓 가지고 있어. 주머니가 깊어. 자금력이 풍부해. 아니면 준비가 돼 있어.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어요. 뭐에? 혁신적이고 뛰어난 제품들에. 예를 들어서 이것의 새로운 제품군에 하이엔드 고급형 휴대폰 제조업체가 목표로 하고 있다. 3%, 100만장자 가구의 3%를 겨냥하고 있어. 자산을 가진, 뭐 이상의 자산을 가졌어. 250만 달러. 그들은 고객인데 어떤 고객이다. 준비가 돼 있어.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 가격대를. 제조업체가 해서 선정한 그 가격대를 수용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야. 그냥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에게 1억하고 1억 2천은 큰 차이가 없을 거란 얘기지. 굉장히 부자들에게. 그 단계에서 경쟁사들은요, 관심이 없다. 뭐 하는 거에 있어서 관심이 없냐? 그들의 가격을 크게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냥 어떤 경우에서라도. 뭐 때문에? 그들은 겨냥하고 있어. 동일한 어떤 고객층을 겨냥하고 있거든. 가격대에 민감하지 않은. 더욱 높은 가격, 그 제품의 높은 가격은 흔히 인식이 돼요. 우수함의 표시로서. 그리고 병렬구조 강화합니다. 고객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그 회사에 대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요, 안 살걸요? 명품이 그러한 어떤 포지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예시로 들었다?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첨단 기술 제품은 낮은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끝.